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또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포렌식 결과를 작업을 통해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후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10월 27일입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압수수색.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11월 9일 보시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호준, 양정천, 조혜주. 11월 15일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태세.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 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설명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던 우리 군과 정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경로를 찍을 때는 어떻게든 생존해서 돌아오는 코스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렇죠. 북한의 대공진지를 피해 당연히 인물만.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대략 찍었고 위험한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받아보고 대단히 의아해했다. 라는 게 실무진들의 얘기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그대로 시행을 8월 10월 3일하고 9일 날은 했고 11월 13일 날은 온천 비행장이라고 전투 비행장을 경유해서 남포로 들어가서 예. 비행장을 경유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전투 비행장은 왜냐하면 거기 레이더 기지도 있고 대공진전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실무자들이 그 띄우기 전에 이건 위험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경로를 듣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경로를 찍어줬는데 비행장만 피하고 대동강을 따라서 이래 들어갔는데 거기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 뭐 여러 기지들이 더 촘촘한 데를 찍어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너무 의아했다. 이거는 무인기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북한 군부 자극용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북한의 군부를 자극을 해서 네. 바로 도발하게 하는. 왜냐하면 남포가 거기 북한의 핵심 군단이 있고 주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NLL에서 여러 도발을 했던 핵심 부대들이 다 관여된 그렇죠. 지역이니까 그렇죠. 되게 야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공격성이. 거기 직접 공격을 해서 이번에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추정인데 네. 그러니까 10월 3일, 10월 8일에 일단 띄워서 그때는 15호 관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곳에 뿌렸는데도 바로 대응을 안 하니까 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남포 쪽으로 해갖고 그 북한 군부가 그냥 알아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혹시 유도했다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혹시?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저게 네. 심장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네. 이번에 목에 칼을 들여서 즉각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11월 13일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저는 확신을 이 얘기를 듣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통상 무인기를 띄울 때는 10분 간격으로 띄웁니다. 아, 한 대 그래요? 보내고 왜냐하면 발사대에서 띄우니까 한 개 발사대 10분 보내고 그다음 또 같이 이래 가다 보면 같이 교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전파 교란이. 아, 그럴 수 있죠. 같은 예, GPS를 예, 받으니까 예, 예.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띄워서 거리를 이격해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작전을 해야 용이하는데 예. 이날은 한 대를 보내고 예. 한 두세 시간 후에 보내라는 거였어요. 11월 13일은 남포를. 10분 간격이 아니라 왜 그 두세 시간 동안? 한 대가 가면은 북한 지역에서 비상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군사기지에선 대공 방어태세가 걸릴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 이후에 두세 시간 후에 다시 가면은 두 번째 거는 완전히 격추되든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간단히 대공방어 할 시간을 주자 이 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 제가 군사 전문가로 봐서는 예. 그리고 본인들도 이거는 그렇게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서 해집고 왔는데 또 늦게 가면은 대기 다 스탠바이 시켜놓고 가면은 이건 완전 쉽게 자살행위고. 말하면 포쏠 시간적 여유를 주자. 네. 그리고 또 그 대동강을 들어갈 때 통상 고도를 한 2km 상공 2,000m에서 들어갔는데 그 지역 군사 집중 지역에 들어갈 때는 800m까지 고도를 낮추어 들어가도록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통상 더 높일 해야 되는데 그 낮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격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가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보고하니까 그 좀 기분이 나쁜 투로 어떻게 돌아왔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이고.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황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남포 이런 데도 사실 군사기지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은 드론 사령부에서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 하는 거고 사실 북한의 이 정도 가서 전단을 뿌릴 정도가 되면은 저는 오랜 군 생활로 봤을 때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이 작전은. 여기서 어떤 군사 충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네. 당연히. 네.